치매 인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은 당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정신적인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것, 그 치매에 대한 걱정이 더 커가는데요. 공공이나 개인,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대응 전략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먼저 한국, 일본의 치매 노인의 현황, 그리고 어떻게 치매에 대해 관리를 하는지 그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요. 특히 치매를 둘러싼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관점에 제가 생각하는 시사점에 대해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수 변호사님의 고령사회 법제 안내에는 치매 예방하면 대비할 수 있다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름 그동안에 있었던 치매에 대한 연구들을 데이터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국내의 치매 환자 수 추이라는 겁니다. 대략 노인 인구 65세 이상의 10분 중에 한 분 정도가 현재는 치매 환자인데 2060년이 되면 그 치매 환자 수가 무려 333만 명에 이를 거라라는 암울한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그 고령화가 앞선 일본 사례를 보면 굉장히 잘 알 수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 2012년 기준 14년 기준으로 보면은 그때 대략 치매 인구가 약 한 15%에서 16%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일본조차도 2060년에 약 34%까지 치매 인구가 늘 것이다라는 우려를 그때 당시 했습니다. 물론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고 치매에 대한 관리도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낮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과연 시니어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 두렵냐라고 했을 때 누워서 자신의 신체가 돌봄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 또는 정신적으로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우리 시니어들의 불안감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치매 안심센터라는 것을 가지고 업무의 흐름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초기에 상담 또 검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기에 파악하는 것, 초기에 치매 환자임을 파악해서 그분들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 또 치료적인 방법을 찾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요. 이 치매는 인지가 저하되는 단계부터 경증, 중증까지 나뉘게 됩니다. 제 주변의 어르신들도 치매 센터에 가서 치매가 의심되는 것을 미리 알고 처방을 받거나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치매로 악화되는 것을 늦추거나 또는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가정, 집이라든지 복지관, 그리고 이제 시설로 가시게 되면은 주야간 보호시설, 입소시설, 그리고 끝으로는 요양병원 이렇게 연계되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찍이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집 주위에서 어떤 개호라든지 의료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특히 케어 매니저라는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굉장히 큰 연구들과 진행 방향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것에서 상당 부분 이러한 시스템을 도용함으로써 어떠한 그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토의 치매 관리 경로 이런 것을 좀 보면요. 본인을 중심으로 또 그를 돌보는 가족을 중심으로 재택 생활을 할 거냐 아니면 개호 서비스 또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거냐에 따라 입소 입원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치매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살펴주고 있는데 주요 그 핵심 그 요소들을 보면요. 본인이 있고 그다음에 그분을 돌보는 주 간병인이 있죠. 그리고 의사인 주치의 그리고 지역사회가 들어오니까 케어 매니저 지역 포괄제도 이렇게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IT가 또 발달하다 보니까 삶 속에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사회 전체가 치매 노인을 지켜나가기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전에 사람이 아날로그 방식을 하는 것에 플러스 돼서 어떤 시스템적인 것으로서 조기에 이분이 만약에 실종이 되면 그것을 찾아준다든지 또는 행동 패턴을 통해서 이전과 달라진다면은 인지해서 응급 구조를 한다든지 또는 지역 자원들이 그 관리할 치매 노인을 방문함으로써 돌봐준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접목할 수 있는 것이 그 시스템이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아예 그냥 그 시니어가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게 치매 농장을 한다든지 아예 치매 마을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종업원들이 치매 환자를 일반인과 똑같이 대한다든지 하는 어떠한 그 치매 환자의 존엄성까지 고려한 시스템이 발전되고 있고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 그것들을 이제 시도하는 단계까지 이르르고 있습니다.
기업 측면에서도요. 어떠한 치매를 일본에서는 베리어 프리, 그러니까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으로 장애를 낮춰주는 건데, 그러면 치매 환자도 우리와 똑같은 관점에서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업에서는 아무래도 표창을 하거나 인증을 하거나 어떠한 그 캠페인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금융 쪽, 비즈니스 쪽에서 보면은 치매에 대한 걱정이 크다 보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치매 보험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하고 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치매가 과연 어떻게 측정할 거냐,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그리고 그 치매가 실제로 보험 상품에서 커버리지가 보장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좀 세세히 볼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치매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고연령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80세까지만 만약에 보장을 받는다 그러면 의미가 없으니 이런 것도 살펴봐라.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요, 치매 환자 당사자가 되는 순간 그 어떠한 대리 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산 상속이나 뭐 이런 부분의 신탁 이런 쪽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당사자가 치매 환자가 돼서 의사결정을 못하게 되는 순간이 되면 옆에서 도와주는 변호사나 이러한 분들도 어떠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험 상품의 원래 목적은 보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목돈 마련까지 해서 뭐 만기 환급금 넣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라. 왜냐하면 금리보다 더 높게 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혹하지 말라라는 그런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치매 환자가 늘어나면요, 그 공공 입장에서도 어떻게 이분들을 관리하고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절체절명의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의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2019년 1월에 제가 어떤 교과서로 하고 현재 이제 금융기관에서 강의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내용인데요. 치매 신탁이라는 것을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리마인드해서 보니까 2030년 기준으로 일본의 치매 환자가 보유한 금융자산이 GDP의 약 40%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치매 환자가 그토록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1인 가구라든지 어떤 의사결정을 못했을 때 굉장히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또 나아가서 반려동물에 대한 펫 신탁이라는 것들도 있어서 당신의 사후에 돌보는 그런 신탁 상품까지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NH라든지 하나은행이라든지 하나생명 같은 데서 유언 대용 신탁 상품을 만들어서 어떠한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이제 정기적 지출을 담당하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미국 은퇴자 협회에서는 금융사기 방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니즈가 분명해 보이는,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유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분들이 만약에 치매가 걸려서 당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가족이라도 있으면 좋지만 혹시 가족도 없고 1인 가구에 있었을 때, 이러한 상황들은 현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 당신이 치매가 걸렸을 때 주변인들이 받게 되는 혼돈은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요. 이것이 이제 최근에 분쟁으로 나타나는데, 이혼 건수보다 상속 건수가 더 분쟁의 건수가 많다라는 것이 이제 올해 들어서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시니어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 치매에 대한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그것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고민하는 것들은 보면요. 어떠한 병원부터 단계에서 병원을 동행해야 되는 단계에서 생기는 돌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간병이 필요하고 또 요양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엔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웰다잉, 자신에 대한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 특히 이제 신탁까지 연결되는 것을 어떻게 잘 만들고 고리를 연결해서 삶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펼쳐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가는 것에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리해 보면요. 먼저 늘어나는 치매 환자, 이것은 아까 본 데이터에도 일본의 경우에 14년, 15년 기준으로 뭐 14% 정도 되니까 우리는 지금 10%니까요. 더 늘어날 거고 60년까지 예측한다는 것은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 숫자가 어마어마함을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즉, 치매 환자의 수는 고령화와 더불어 특히 고연령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혁신적인 솔루션이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에 따라서 공공과 기업에서는 어떤 대응 방법을 강구하고 그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개인 차원에서 촌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이제 개인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면요. 치매를 예방해야 되는데 그 예방에 있어서는 먼저 음식이라는 것들도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제가 활동하는 사단법인 시니어 라이프의 조명진 대표께서는 치매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머릿속에 흐르는 그것들이 막힘 현상에서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어떤 막힘 현상으로 인한 소통이 안 되면서 그것에 태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마 그 치매가 아닐까. 최근에 연구 결과에서도 어떤 단백질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이라는 것을 통한 그 원활하게 하는 것 또한 운동을 통한 자극을 주는 것들, 무엇보다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절되고 고립됐을 때 시니어들은 주로 과거를 보고 그 자리에 멈추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자극도 적고 반응도 적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뇌 쪽의 활동이 악화되지 않나.'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치매를 예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대책에 있어서도요. 어떤 활동을 늘리는 것, 소통을 늘리는 것, 운동을 늘리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치매 마을을 유지해 갈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제도적인 거, 케어 매니저라든지 지역 돌봄 시스템이라든지 이 속에서 치매 환자가 살아가는데, 특히 치매 환자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그 돌보는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 치매 환자는 똑같이 장애를 겪는 것처럼 그 장애인들도 이 사회 속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어떻게 같이 어울리면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선진 사회에서는 농업을 통한 치유 마을이라는 것, 치매 농장이라는 것을 만들기도 하고 치매 마을을 가지고 실제로 테스트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접목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치매를 질환으로 바라보고 똑같은 사람들의 권리, 그것을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같이 고민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인 그런 연구들이 계속 강화돼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근데 끝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존엄성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시니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과연 정신줄을 놓는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랬을 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펼쳐지는 그 주변인들이 겪는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나의 존엄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늘어나고 제도적인 기반들이 만들어져야 되는가 동시에, 앞에서 말씀드린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그러면 이런 분들이 가진 존엄성 유산을 어떤 식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어떤 식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시스템으로 연동할 수 있을지. 일본의 사례에 치매 환자가 가진 금융 자산이 GDP의 40%라는 다소 놀라운 수치는 먼 나라의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사회에 곧 닥칠 이슈이고, 바로 주변을 돌이켜 보면은 그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부분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치매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치매에 대해서 의학적인 기술도 발달하고 있고 개인적인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관점에서 볼 때 이 삶을 얼마나 나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그 나의 존재의 의미를 이 사회에 어떤 부담이 아니라 어떤 선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남길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이 연결고리로 이어지는 그런 모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2022년에 더욱더 강화돼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